자, 전자기 유도.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할 때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가지고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그래서 그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 흐르는 전류를 가지고 유도 전류라 그러고, 자, 거기다가 요 말도 하나만 적어 놓을게. 유도 기전력. 어디다가요? 유도 전류라는 거 밑에. 유도 전류. 유도 전류라는 말 밑에.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라는 거 거기 밑에다가 유도 기전력. 유도 기전력은 뭐야?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 유도 기전력이라 그래. 그러니까 전압이니까 똑같이 그냥 V로 나타낼 거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ohm의 법칙 있지? 그 ohm의 법칙을 생각해봐. ohm의 법칙이 뭐야? 도선에 전압이 V가 걸렸을 때 저항이 R이라면 그때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전류의 세기 I는 R분의 V.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유도 기전력 V 값에 의해서 유도 전류 값이 정해진다.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할 때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자기선속에 대해 정리했잖아. 자기선속이 뭐였어? 자기선속 파이. 요거. 이게 뭐야? 이 복습을 안 했어? 자기력선의 개수. 그래, 그냥 자기력선의 개수야. 그러면 이 자기력선의 개수의 변화로 인해서 코일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자기력선의 개수의 변화, 즉 델타 파이라고 하는 자기선속의 변화량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계산했냐면, 앞에서 이런 거 있었어. 어떤 단면이 있을 때 어떤 단면 S를 통과하고 있는 자기력선의 수를 가지고 자기장의 세기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고, 자기력선의 수는 4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했을 때 이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를 자기선속 파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때 이 3개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 얘하고 얘하고 얘 3개의 관계. 아니, 뭔 비례야. 식으로 얘기를 해봐, 식으로. B는 그래, S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자기선속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선속은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면적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거를 변화량, 자기선속의 변화량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자기선속의 변화는 균일한 자기장의 세기가 상수야. 균일한 자기장에서 도선의 면적 변화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나, 또는 자기선속의 변화는 변하는 자기장의 세기의 일정한 면적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면적이 변하거나 아니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또는 이것도 가능할 거야. 델타 BS 이렇게 둘 다 변하는 경우. 근데 둘 다 변수인 경우는 우리가 할 수가 없겠지, 사실. 우리가 보통은 변수 한 가지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잖아. 우리 아직 물리 초짜들이란 말이야. 초짜들이기 때문에 2가지 변수를 가지고 안 할 거야. 깝치는 말 하지 말고, 여기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가 지금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2가지 변수에 대해서 풀진 않을 거란 말이야. 한 가지 변수에 대해서 풀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첫 번째 요거는 언제라는 거야? 요거는 자기장이 세기가 균일할 때 일정한 자기장에서 코일의 면적이 변하는 경우, 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균일한데 코일의 면적이 변하는 경우에 자기선속이 변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고 면적이 일정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유도전류라고 하는 거는 이런 자기선속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냐? 그걸 설명하는 법칙이 렌츠 법칙이야. 그래서 렌츠 법칙의 내용은 어떤 거냐? 코일이 있으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 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방해한다라는 거는 반대로 어떻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지. 그러면 변화를 방해한다는 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 한다라고 볼 수도 있나? 맞아? 방해가 한다는 거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방해한다는 거는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런 경우 생각해봐. 코일이 있는데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를 한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돼? 어떤 방향으로 방해를 해야 돼?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방해해야 되냐고. 자기력수가 감소하는 거. 그래, 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간단해.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기력선의 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럼 반대로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거라면 자기력선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면 니네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한다라는 건 우리 자기력선의 수가 어디서 제일 많았지? 자석의 극과 가까운 쪽이었잖아. 그지? 그러면은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한다는 건 극이 가까워진다는 거지. 극이 가까워질 때 자기력선을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극을 멀리 보내면은 감소시킬 수 있겠지. 맞아? 극을 멀리 보내면, 가까이 다가올 때 극을 멀리 보내면 자기력선의 수를 다시 감소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볼게. N극이 다가온다. 코일에 N극이 다가온다. N극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면 돼? N극을 다시 밀어내면은 자기력선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돼. N극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밀어내기 위해서 유도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대체 유도전류가 흐르면은 N극을 어떻게 밀어낼 수 있어? N극으로 만들어요. 그렇지. 이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밀어내는 거야. 알겠어?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있잖아. 그 자기장이 다가오는 자석을 밀어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말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봐. S극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 S극이 다가오면은 자기력선의 수가 어쨌든 늘어나긴 늘어나지. 그지? 그게 가까워지는 거니까. S극이 다가오면 S극을 밀어내기 위해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지? 그 유도전류는 어떤 애야?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S극을 밀어내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가지고 유도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자, N극이 다가온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좀 더 덧붙여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볼게. N극이라고 하는 애는 자기력선의 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맞아. 그치? 말 그대로 나오는 부분. 코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코일이 감겨 있다고 해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어. 이렇게 감겨 있고, 여기에 이제 구멍이 뽕 뚫려 있고, 여기 N극이 이제 다가오는 거야. N극이 다가와. N극이 다가오면 이 N극의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니야. N극의 자기력선을 그려보면은, N극의 자기력선은 이렇게 N극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그려지겠지, 그지? 자, 첫 번째, N극이 다가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코일에서의 변화를 써봐봐. 코일에서의 변화는 어때? 코일이 있으면,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여기는 3개밖에 통과 안 하는데 더 내려오게 되면 이 5개 선이 다 통과하겠지, 그지? 그러면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거니까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 선속을 감소시킨다. 그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유도 전류가 흘러서 아래로 통과하는 게 늘어났으니까 위로 통과하는 자기 선속을 증가시킨다. 그래야 반대로 작용해서 변화를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 선속을 여기다 그려봐. 유도전류에 의한 거. 자, 파란색은 유도전류에 의한 거.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그럼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선속이 윗방향이라는 거는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윗방향으로 무슨 극이 만들어지고 N극이 만들어지고 아랫방향으로 무슨 극이 S극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감싸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그러면은 유도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위에서는 들어가고 아래에서는 나오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라는 거를 알려면 일단은 자석에 어떤 극이 다가와서 어느 방향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또는 뭐 자기력 선행수가 늘어나는지 감소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누가 다가와서 어느 방향으로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거의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단계적으로 자꾸 생각해봐. 아래로 통과하는 게 늘어나면 위로 만들게. 아래로 통과하는 게 감소하면 아래로 더 들어가게. 위로 통과하는 게 늘어나면 아래로 통과하게. 위로 통과하는 게 감소하면 위로 더 통과하게. 그러면 그 말들을 정리해가지고 써보면은 이렇게 돼. N극이 다가오면 N극이 다가온다는 뭐야? 이거지? N극이 다가오면은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거니까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거니까 위로 통과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윗면이 N극이 만들어지지. N극이 다가오면 코일의 윗면이 N극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N극이 멀어지면 N극이 멀어지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지.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감소하니까 아래로 자기 선속의 증가를 시켜야 되잖아.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지. 그치? 그러면 어디가? 윗면이 S극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 그러면 요거 두 개만 가지고 판단해보면 N극이 다가왔을 때 윗면에 N극이 만들어지면은 서로 어떤 힘이 작용해?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해. 그 다음에 N극이 멀어졌는데 윗면이 S극이 만들어졌어. 그럼 어떤 힘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하지. 잘 봐봐. 다가오면 미는 거야. 멀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야?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밀당하는 거야. N이 다가오면 N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S가 다가오면 그러면 S를 미는 방향으로. S가 멀어지면 S 당기는 방향으로. N이 멀어지면 N을 당기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유도전류의 방향을 찾는 법칙이 렌츠의 법칙이다. 그지? 이렇게 하나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요 유도 기전력 요 녀석에 대해서 자,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이라 그랬지? 그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값은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자, 지금 이건 계속 다 29페이지까지 설명한 게 방금 이 내용이야. 30페이지로 바로 가.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 양단에 생기는 기전력 전압이다.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는 자석이 코일을 통과할 때 유도 기전력이 생기기 때문인데 그 유도 기전력은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인 전압이다. 유도 전류의 세기는 기전력의 크기에 비례한다. 무슨 법칙에 따른 거야? 오메 법칙에 따르는 거지? 오메 법칙에 따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유도 전류의 세기에 관한 법칙이 뭐냐면 패러데이 법칙이야. 패러데이 법칙. 자, 유도 기전력의 세기와 관련된 거야. 유도 기전력이 세다라는 건 유도 전류가 강하다 이런 거지, 그지? 자, 이 패러데이 법칙에 따른 유도 기전력의 세기 V의 값은 뭐에 비례하느냐? 우리 통합과학 때도 배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뭐였냐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뭐 이런 거 하나 있었고, 그다음 자석을 강하게 사용한다, 강한 거 사용한다 이런 거 있을 거고, 코일에 가문수를 많이 한다 이런 게 있을 거야, 그지? 그거 그대로 이제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걔네들. 자, 빠르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 동안 시간 변화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가 크다. 이렇게 되겠지? 자, 요 항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석을 어떻게 할수록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 다음에 자석을 강한 것을 사용할수록 둘 다 포함하는 거야. 강한 걸 사용했을 때는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테니까. 그지? 자,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에 비례한다. 요거 하나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에 따른 거? 코일의 가문수에 따른 거. 가문수가 많다? 자, 원형 도선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해봐. 코일이 하나 감겨 있는 애야. 그럼 하나 감겨 있는 애한테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 V만큼 생기겠지, 뭐 예를 들면. 근데 여기 뒤에 하나만큼 더 감겨 있어. 그럼 여기 애한테도 생기겠지. 하나 더 감겨 있어. 여기 애한테도 생길 거고, 하나 더 감겨 있어. 여기 애한테도 생길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근데 이 도선이 하나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더 강해지는 거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가문수에 비례하고 단위 시간 동안 자석의 변화, 자기 선속의 변화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거를 등식으로 나타내면 V는 N에다가 델타 T 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잘 봐.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반대 방향이지. 그래서 반대 방향의 의미로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 그냥. 저 마이너스는 그냥 반대 방향의 의미다. 자, 요게 패러데이 법칙이야.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했던 거에서 이 자기 선속의 변화라는 걸 두 가지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 하나는 뭐? 델타 BS 아니면 B 델타 S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자, 그거 적용해가지고 해볼게. 첫 번째,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즉 B가 일정한 환경에서 뭐가 변하는 경우? S라고 하는 뭐 단면적이 변하는 경우.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된다? 델타 파이라고 하는 식이 뭐가 된다? B 곱하기 델타 S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것만 그대로 저기다가 대입해. 그때 유도기전력의 세기 V는 마이너스 N에다가 델타 T 분의 델타 S 곱하기 B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요거를 그림에다가 나타내서 요 항을 좀 바꿔볼게. 자, 여기에 이렇게 X 이렇게 X 해놓으면 이거 뭐야?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다는 거야. 들어가는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 B가 있다고 해볼게. 여기다가 이제 B. 여기에 코일이 딱 한 번 감겨있는 도선이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봐. 이렇게 생긴 애가.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코일이야. 이거. 자, 요거 한 변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볼게. 한 변의 길이를 L. 얘가 오른쪽으로 V라고 하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처음에 이제 여기 들어와가지고 한 여기쯤 왔을 때 한번 볼게. 여기쯤 이제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코일이라고요? 코일이야. 그냥 한 번 감겨 있는 거. 위에서 보는 위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코일이. 코일. 뭘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이렇게 지나간다고. 자, 얘가 그러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델타 x라고 해볼게. 델타 t 동안 이동한 시간 델타 x야. 그러면 델타 x는 어떻게 쓸 수 있지? 델타 x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속력하고 시간 곱하면 이동거리 나오잖아. 속력이 얼마야? v잖아. 시간은 얼마야? 델타 t잖아.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v 델타 t야. 그지? 그럼 봐봐봐. 얘가 델타 t 동안 이동한 거리 요거를 델타 x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자기장 영역에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요만큼 면적이 들어가지. 면적이 얼마야? 면적 변화가 얼마가 돼? 야, 면적이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가로는 얼마야? 델타 x, 세로는 L, 델타 x 곱하기 L.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냥 면적이잖아.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n에다가 델타 t에다가 델타 x, L은 상수잖아.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근데 니네 방금 여기다 뭐라 썼어? 델타 x는 v 델타 t라며. 여기 v 델타 t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델타 t가 소거되지. 코일이 그냥 한 번 감겨 있는 거라 그러면 얘를 그냥 1이라고 그냥 지워버려봐. 뭐가 나와 식이? 마이너스에다가 BLV라는 게 나오잖아. B 곱하기 L 곱하기 V. 그럼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자기장의 세기랑 그 다음에 코일이 들어가는 면의 길이랑 코일이 이동하는 속도만 알고 있으면 유도기전력 구할 수 있다고. 자, 요거 식까지 다 정리 한번 해봐.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s 곱하기 b가 요렇게 식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언제?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도선의 한 단면의 길이가 L인 경우 속력이 V일 때 유도기전력의 세기가 마이너스 BLV가 될 수 있다. 어디 찾지 말고 그냥 정리해. 거기다가 그림 그려서. S의 의미가 뭔지부터 생각해 봐봐. 내가 저기서 저 S 단면적이 변하는 경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응? 단면적이 변하는 경우에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선속이 변하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들어왔으니까 여기만 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 도선이 여기 내부로 들어왔어. 내부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고 해봐봐. 자기선속이 변하는 면적의 변화 있어? 없지. 그 내부에서는 이동을 아무리 뭐 위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막 이동하든 유도기전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는 거야. 안 생겨 아예. 알겠어? 그럼 언제 생기겠어? 들어가면서 면적이 넓어질 때랑 나오면서 면적이 좁아질 때. 그러면 니네 이 식만 가지고도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봐봐봐. 들어갈 때는 이 면적의 변화가 양수야 음수야? 들어갈 때는 양수야. 그치? 근데 나올 때는 음수야.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뭘 판단할 수 있다?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반대다. 그럼 전류의 방향도 반대겠지.
맞아? 자, 다시 여기 봐봐. 그러면 오른손 법칙 가지고 해봐봐. 들어가는 자기선속이 증가하지. 이렇게 오면서 들어가는 자기선속이 증가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오는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 흘러. 이번에 여기 나왔어. 나오는 동안에는 들어가는 자기선속의 양이 감소하지. 더 들어가게 해야 돼.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똑같은 건데 그냥 다만 자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 위를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도 나오냐면 수능형은 이렇게 나와. 수능형은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저따구로 그냥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아. 이거야.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이렇게 생겼어.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이렇게 생기고 코일이 여기를 지나가. 그러면 이건 뭐야 대체? 이렇게 생각해봐. 자, 얘는 가는 동안 속도가 일정하니까 면적 변화량이 어때? 면적 변화가 일정하지. 면적 변화가 일정해. 왜? 1초 후에 요만큼 들어가고 2초 후에 요만큼 들어가고 3초 후에 4초 후에 5초 후에 6초 후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시간에 따른 면적 변화율이 일정하니까 유도기 전력의 세기가 일정하겠지. 근데 얘는 봐봐봐. 처음에 들어가면 요만큼 면적 증가하지. 그 다음에는 면적 요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 요만큼 증가, 요만큼 증가, 요만큼 증가, 요만큼 증가로 면적 변화량이 점점점 늘어나지. 그럼 면적 변화량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건 유도기 전력의 세기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세진다라는 거고, 유도기 전력의 세기가 점점점 세진다, 유도 전류의 세기가 점점점 세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올 때는 어떻게 돼? 나올 때 나올 땐 반대로 어떻게 돼? 처음에 면적 변화가 크다가, 그지? 면적 변화가 크다가 점점점 작아져. 그럼 유도기 전력의 세기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고, 유도 전류의 세기가 점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게 수능형이야. 이걸 알아야 뭐 이걸 해석하지. 그지? 시간에 따른 면적 변화율을 가지고 보는 거야, 얘는. 왜?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한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이번에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경우. 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좀 정리를 하고 갈게. 우리 이 자기선속이라는 애 있지? 자기선속. 앞에서 자기선속은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거는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데 단면을 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야.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만 본다 이거야. 수직 성분만. 그러면 수직 성분만 본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단면이 이렇게 생긴 영역이 있고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뉘어진 방향으로 통과한다고 해봐. 자, 그림을 그릴 거니까 여기 그냥 화살표 하나만 나타낼게. 화살만. 자, 이렇게 통과한다고 해봐. 자기장이. 그러면은 이 자기장에서 수직으로 단면을 통과하는 성분만 본다라고 했을 때 이 통과하는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 요 자기장도 어쨌든 방향이 있고 세기가 있는 물리량이니까 벡터량이겠지. 벡터량은 분해할 수 있잖아. 어떻게? 수직인 성분이랑 수평인 성분이랑 이렇게 둘로 쪼갤 수 있잖아. 수직인 성분은 요 성분이고 수평인 성분은 요 성분이 되겠지.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 수직인 성분이라는 거야. 수직인 성분. 그러면 여기에 이 삼각형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빗변과 높이가 되는 거니까 사인이 되겠지. 자기장의 색이 B에다가
사인 세타까지 곱하면 이것이 뭐다? 단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거에 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다.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만 본다 그러면,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만 본다 그러면 는 그냥 BS였지. 맞아? 자기 선속은 그냥 B 곱하기 S였지. 근데 B 대신에 뭘 써야 돼? B 사인 세타를 써야 돼. B 곱하기 단면적 S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이게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이거를 적용해서 발전기에다가 하면 좋겠지만 바로 발전기로 들어가면 졸라게 어려울 테니까 그냥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경우만 봅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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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지금 내가 여기는 칸이 있는데 9칸에다가 각 칸에 하나만 써놨어. 지금 각 칸에다가 X 하나씩만 써놨어. 자, 그 다음 칸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 다음 칸은 한 칸에 X 2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 처음 들어갈 때는 뭐만 변하는 거야? 그냥 면적만 변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이 어쨌든 자기장 있는데, 그치? 더 세지는 면적이 있고, 그치? 약한 면적이 있고, 그리고 여기로 넘어갈 때는 자기장 세기가 확 세지겠지? 그치? 자, 요걸로 하면 좋겠지만, 요걸로 하면은 우리 머리 터질 테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를 균일한 자기장 영역 B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 자기장 B의 그래프를 주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이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리고 일정하게 뭐 감소한다. 이런 형태로 주는 거야. 이런 형태로. 자, 이 자기장의 세기가, 들어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한다.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경우에 대한 식이 어떤 거였어? V는 마이너스 n에다가 델타 t분의 델타 b s고, 우리 뭐 굳이 써주다 그러면 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냥 여기는 봐봐, 코일이 이렇게, 그냥 여기 코일이 여기 이렇게 떠 있다고 해볼까? 코일이 여기 이렇게 떠 있어. 파란색이 코일이야. 그러면은 어차피 수직으로만 다 통과하지, 그냥 여기 세타를 그냥 90도로 잡아버리고 그냥 소거해버려. 식이 그냥 이렇게 완성이 되지. 그럼 이 상황에서 유도기 전력의 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b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델타 t분의 델타 b를 이 그래프에서 찾아낸다면 뭐가 되겠어? 그냥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왜?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잖아. 자, 그냥 요 값은 뭐다? b하고 t 그래프의 기울기 따라간다. 기울기가 일정하지. 처음 구간 유도기 전력의 세기 일정할 거야. 두 번째 구간 기울기 일정하지. 유도기 전력의 세기 일정할 거야. 다만 차이 나는 게 뭐야? 기울기가 양수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율이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니까 그냥 유도기 전력의 방향만 바뀐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자기장 시간 그래프를 가지고도 우리가 유도기 전력의 크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요거를 이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의 원리랑 이런 걸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부터 다시 그냥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8페이지. 오늘 거의 다 했어, 이제. 발전기만 하면 돼. 발전기만 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의 원리를,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이용한 뭐 물체, 장비, 이런 것들만 좀 보면 돼. 전자기 유도, 렌츠의 법칙이 있다. 렌츠 법칙은 전자기 유도로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코일에 통과하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다. 방해하는 방향. 다가오면 밀고, 멀어지면 당기고, 밀당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때 방향 잘 찾으세요. N극이 가까이 다가오면, 가까이 다가오는 쪽이 N극. N극이 다가오게 되면 N극. 유도전류 방향은 이렇게. 알지? 자, 그렇게 찾아내면 되고요. 29로 넘어가서 N극이 가까워질 때, N극이 멀어질 때, S극이 가까워질 때, S극이 멀어질 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아까 내가 쓴 것처럼 변화를 다 적어줬어. 코일을 아래 방향으로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증가한다. N극이 다가올 때. 그래서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윗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유도전류 방향이 BGA 방향으로 흐른다. 거기서 G라는 거는 검류계야, 검류계.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아보는 장비다라고 보면 돼. N극이 멀어질 때 코일을 아래 방향으로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감소한다. 그래서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더 만들어진다. 그러려면 유도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된다? 이렇게 해서 AGB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자꾸 끊어서 해석해봐. 알겠지? 연습하면서. 그러면 밑에 구리관을 통과하는 자석의 운동. 자, 구리관은 도선이래. 관에 전류가 흐를 수 있어? 구리 전기전도성 좋으니까 전류 흐를 수 있지? 자, 자석을 구리관 속으로 떨어뜨리면 공중에서 떨어뜨릴 때보다 천천히 내려온다. 왜 그럴까? 했더니 자석이 다가오는 중에 구리관이 코일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N극이 떨어지고 있지. 먼저는 N극이 다가오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코일에. 코일에 N극이 다가오는 효과가 생기니까 이 구리관의 윗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지. 그러면서 이 자석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럼 이 구리관에서 떨어지는 자석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 살짝 줄어들겠지. 그지? 그럼 반대로 이제 내려가고 있어. 그럼 이제는 S극이 멀어지는 거지, 구리관에서. S극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S극을 어떻게 해야 돼? 당겨야 돼. 우리 자기선속의 변화로 얘기한다 그러면 S극이 멀어진다는 건 뭐야?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감소한다. 그러면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선속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그럼 아래 방향이, 구리관 아래쪽이 N극이 되는 거고 자석이 위가 S극이니까 당기겠지 또. 속도가 또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럼 이거를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 자석에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지. 여기가 관이야.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구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위쪽에 여기 이제 N극, S극 해가지고 자석이 이렇게 있었어. 내려가지? 자석에 역학적 에너지 100이었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쭉 해가지고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100일까? 100일까? 아니죠. 100보다 작아져야 돼. 왜 그럴까? 보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보존이 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보존이 돼. 근데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선 어떤 형태로 전환된 걸까? 자, 얘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하는 거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그게 아니야. 그쪽 분야가 아니야. 우리 지금 무슨 분야 하고 있어? 전자기 유도 파트 하고 있잖아. 내려가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점 감소해. 이렇게 생각해봐.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지? 그럼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계속 증가해야 되지? 근데 내려오면서 밀리는 힘, 당기는 힘을 받으니까 속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줄어든다 그랬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지? 그게 뭐로 바뀌는 거야? 전류가 흐르잖아. 뭐로 바뀌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야. 얘가 보존이 안 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왜? 전자기 유도로 인해서 전기 에너지로의 전환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진공 중에서 해도 똑같아. 우리 원래 진공이나 마찰이 없는 환경에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상황에 여기다 구리관을 딱 넣어놓고 자석을 떨어뜨리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돼. 뭐로 바뀌니까? 전기 에너지로 바뀌니까. 알겠니? 자, 요렇게 전기 에너지로의 전환도 일어난다. 이걸 이용한 게 뭐다? 발전기다. 역학적 에너지를 뭐로 바꿔주는 장치?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 그게 발전기야. 그래서 구리관이 코일의 역할을 하고 자석이 구리관을 통과하기 전에는 자석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통과한 후에는 자석을 당기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려서 낙하하는 시간을 증가시킨다.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거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자기 브레이크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다는 거야. 자기 브레이크. 저기 뭐야, 저거 갑자기 생각나. 자이로 드롭 있지? 자이로 드롭. 자이로 드롭이 내려오다가 확 멈추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자이로 드롭이 있으면은 그 통이 있잖아, 관이 있잖아. 거길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지. 내려올 때 그 자이로 드롭 장치의 아랫부분은 뭐 하는 방향으로? 얘를 미는 방향으로. 윗부분은 얘를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 그러면서 멈추는 거야. 윗부분이 어떻게 당겨요? 어? 윗부분은 어떻게 당겨요? 아래는 뭐? 아니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원통 자체가 금속이잖아. 원통 자체가 금속이니까 여기서 구리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냥 여기 전체가 다 구리관이고, 요 자이로 드롭 장치가 이렇게 사람이 타고 있는 요게 자석이야. 여기 자석이야. 이게 N극이고 S극이면 이렇게 쭉 내려올 때는 N이 다가오잖아, 여기에. N이 다가오니까 N을 밀어. 근데 요거는 S가 멀어지려고 하지. 그러면 뭐 해야 돼? S를 당겨.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위로 밀고 위쪽에서는 당기고, 그러니까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자기 브레이크야. 알겠니? 발전기 봅시다. 발전기 속에는 매우 강한 자석이 있고 자석 사이에 코일을 넣어서 회전을 시킨다. 그래서 우리 30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해서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고, 코일이 회전하는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증가했다 감소했다가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도 주기적으로 바뀌어 교류가 흐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수식으로서 조금 찾아보자 이거야. 자, 그림을 따로 그리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만 보낼게. 내가 입체 그림은 못 그리니까 2D로 그릴게. 자, 이렇게 연구 자석이 있고, 그 연구 자석에 이렇게 코일이 통과하는 거야. 이렇게 코일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코일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그러면 자, 그때 지금 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그려보게 되면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자, 얘가 이제 회전을 한다고 해봐. 회전을 해. 회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꺾여. 자, 그럼 이렇게 꺾였을 때 이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생기네? 그지? 맞잖아. 통과하잖아. 근데 자기 선속이라는 거는 코일의 단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만 본다 그랬잖아. 자, 자석의 자기장을 내가 B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그때 이 통과하는 각이 세타야. 그러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는 어떻게 돼? B 사인 세타. B에다가 코일의 면적도 곱해야지. 그 다음에 사인 세타에서, 자, 면적은 어차피 똑같은 면적이잖아, 그지? 코일의 면적 다 통과하니까 면적도 상수고 자석의 자기장도 상수고, 그럼 여기서 변수는 뭐야? 얘가 변수가 되는 거지. 얘 앞에다가 델타 써주자. 여기서 세타가 변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유도 기전력을 써보면 V는 마이너스 n에다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요건 돼. 델타 파이 대신에 요거 쓰면 되지. 그리고 변수는 사인 세타로. 맞아요? 마이너스 n에다가 델타 t분의 델타 사인 세타 곱하기 자기장 곱하기
초. 여기서 이게 뭐야? 시간에 따른 사인 함수의 변화율? 뭐 이런 거네? 그게 코사인이지? 그게 코사인이지? 얘는 굉장히 고급 정보를 보는 거야, 지금.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바뀐다고. 사인 함수 그려봐,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저렇게. 아유, 대충 배웠어, 대충. 뭘 대충 배워요. 대충이지, 뭐 저렇게. 어떻게 돼? 대충 그건 되죠. 이렇게지? 시간에 따라서 회전각이 일정하게 변할 테니까 시간에 따른 사인 함수의 변화율이라는 거는 뭐야? 요 그래프의 기울기 변화 얘기하는 거지? 90도일 때 0, 180일 때 최대, 0일 때 최대, 270일 때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걸 이제 옮겨다 적으면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함수가 되는 거지? 최대 0, 최대 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세기가 이렇게 코사인 함수의 모양으로 변하겠네? 맞아? 맞아? 자, 그 말은 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있어? 양의 값, 음의 값, 양의 값, 음의 값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유도기전력이 방향이 바뀌었다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 그럼 유도기전력에 비례하는 유도전류가 흐를 테니 시간에 따라 유도전류가 어떻게 된다? 그치. 세기도 변하고 뭐도 변하고 방향도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시간에 따라서 세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류를 뭐라 그래? 시간에 따라 세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류를 뭐라 그래? 그게 세게 전류가. 야, 변하잖아. 세? 점점 세지잖아. 세게 변해. 점점 세지잖아. 점점 약해지지. 방향이 갑자기 휙 바뀌지. 점점 세지지. 점점 약해지고 방향 다시 바뀌지. 점점 세지고 약해지고 방향 바뀌고 세져서 약해지고 방향 바뀌어 세지고 약해지고. 그게 교류야. 그래서 자전거에 있는 전조등 발전기도 같은 원리로 일어난다. 그래서 코일의 회전 속력이 커지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최대 변화율이 증가해서 코일에 흐르는 최대 전류의 세기도 증가한다. 그 다음에 자석의 세기가 강할수록 코일에 흐르는 최대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다. 자, 언제 최대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지는지 체크해놔. 1번 회전 속력이 커지면 자기선속의 최대 변화율이 증가해서 코일에 흐르는 최대 유도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자석의 세기가 강할수록 최대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다. 그 다음에 자기장 방향의 수직인 코일의 단면적이 넓을수록 최대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다. 그래서 코일이 회전하면서 자기장 방향의 수직인 면적이 변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계속해서 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나타내는 식이 이거야. 이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코사인 함수처럼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발전기에서. 그 다음 31쪽에 가서 1번은 아까 했던 거니까 2번하고 3번 요것만 봅시다. 2번도 아까 하긴 했었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야.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그래프야.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자기장 세기의 변화율, 시간에 따른 자기장 세기의 변화를 나타낸다. 즉 자기선속의 변화율에 비례한다. 그래서 기울기의 크기가 클수록 유도기전력이 크고 유도기전력이 세진다.
그래서 A 구간하고 B 구간, C 구간이 있을 때 A 구간의 기울기가 C 구간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지? 크지? 그래서 A 구간에서의 유도 기전력이 C 구간에서보다 크다. 그 다음 B 구간은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A 구간하고 C 구간하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반대지? 그러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된다. 이거 아까 했던 거지? 근데 이 T를 그냥 B로 보면 돼요. 자기장이고. 자기장의 단위가 테슬라였잖아. 그래서 T라고 쓴 거야. 단위를 쓴 거야, 단위. 괄호 안에. 자기장의 단위가 테슬라잖아, 테슬라. 웨버 퍼 제곱미터. 지난주에 했잖아. 자, 유도기전력 시간 그래프. 그래프에서 유도기전력의 부호는 방향을 나타낸다. 그러면 A 구간은 유도기전력이 부호가 마이너스고 C 구간은 유도기전력의 방향이 플러스라는 거지. 그러면은 유도기전력의 부호가 반대다,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다라는 거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반대다 이렇게 봐도 되겠나? 그지? 자기선속에 비례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유도기전력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자기선소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는 거를 부호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고, B 구간에서 유도기전력이 0인 까닭은 유도기전력이 0이다라는 건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한 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게 됐다. 그지? 자, 그래서 요거 이용하는 거 봅시다. 두 번째, 교통카드 하이패스. 교통카드 보면은 이렇게 카드가 하나 있을 때 가운데에 IC 칩 같은 게 하나 있지. IC 칩 같은 거. 이렇게 칩이 달려있잖아요. 여기 반도체 칩이야. 이 반도체 칩 주변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교통카드 단말기에다 가까이 다 적어잖아, 그지? 자, 교통카드 단말기에는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져. 교통카드 단말기에는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러면은 얘가 가까이 가게 되면은 요 교통카드 단말기에 여기에 코일에 교통카드 IC 칩 주변에 있는 코일에 전자기 유도로 인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그지? 그 유도 전류로 인해서 IC 칩이라고 하는 반도체 칩이야. 요게 전류가 흐르면서 작동을 해. 그러면서 얘가 뭐 하냐면 단말기랑 교신을 해. 뭐 하겠어? 카드 소유주라든가 뭐 카드의 일련 번호, 뭐 생년월일, 뭐 카드의 비밀번호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뭐 얼마다, 뭐 얼마가 차감된다, 아니면은 뭐 청소년이다,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단말기 속에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교류 전류가 흘려서 자기장이 계속해서 변해. 단말기에 가까이 가져가면 IC 칩 주변을 감싸고 있는 코일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면서 IC 칩에 내장된 정보가 읽혀진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단말기에다가 다시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무선 충전도 마찬가지. 무선 충전 패드를 보면은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있을 때 요 패드 어쨌든 우리가 콘센트에다 꽂아 놓잖아. 그치? 콘센트 AC 220V에 꽂아. 가정용 전류잖아. AC가 뭐야? 교류야, 교류. 자, 교류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요 무선 충전 패드에 이렇게 목양은 아니고 여기 코일이 감겨져 있어. 그러면 이 교류 전류로 인해서 요 코일에 변하는 자기장이 발생하겠지. 여기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럼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질 때 이때 휴대폰을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요 휴대폰 내에도 배터리에 연결된 코일이 있어. 요걸 2차 코일이라고 하는데 2차 코일이 가까이 오는 순간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휴대전화 안에 있는 2차 코일의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겠지? 전자기 유도로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 그 유도 전류로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그런 방식이다. 그러니까 얘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두 종류 이상의 동력원을 사용하는 자동차인데 일반적으로 엔진하고 전기모터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 거야. 엔진하고 전기모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인 엔진, 전기에너지로 작동하는 모터,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해서 제동할 때 자동차가 정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있지? 그럼 바퀴가 회전을 하니까 그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 있지? 그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로 요 코일을 돌리는 거야. 발전기가 들어있는 거지. 코일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 이 코일에 유도전류가 발생할 거고 그 유도전류로 저장하는 거야. 뭐를? 전기 에너지를. 어디다가? 배터리에다가. 그러다가 내가 급가속하거나 가속을 해야 될 때라든가 아니면 저속으로 주행할 때는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모터를 굴리면서 더 빠르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했을 때 보면은 버려지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데 그 버려지는 에너지조차도 일부를 뭐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재활용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크는 진동판이랑 코일, 자석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마이크 이렇게 있으면 마이크 내부에 여기 이제 진동판이 있어. 진동판이 있으면 그 진동판이랑 이렇게 자석이 연결돼 있고 이게 자석이야.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코일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 코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일이 감싸고 있어. 그럼 내가 말을 한다 그런 건 소리 에너지, 파동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 우리 소리는 횡파야, 종파야? 횡파. 종파. 이씨, 중학교 다시 나와야 되는 것들 진짜. 횡파, 종파. 뭐야? 종파가 왁이고 그러면 횡파는 휑인 거야? 종파는 정, 횡파는 횡. 횡파는 진행 방향이랑 진동 방향이나 수직인 파동. 종파는 나란한 파동.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용수철을 앞뒤로 이렇게. 징을 때려봐. 징을 때리면 어떻게? 징 하니까 징이지. 그럼 그 앞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돼? 공기가 밀려났다 당겨졌다 밀려났다 당겨졌다 밀려났다 당겨졌다 하면서 밀려나면은 압축되고 당겨지면은 팽창하고 그러면서 전달되는 게 소리잖아. 그러면은 소리를 내가 여기다가 왁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그 진동행에서 밀려났다 당겨졌다 밀려났다 당겨졌다 밀려났다 당겨졌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코일에 자석이 다가왔다 멀어졌다 다가왔다 멀어졌다 하겠지. 그럼 그 다가왔다 멀어질 때 할 때마다 유도전류가 방향이 자꾸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만약에 세게 밀리면 빠르게 밀리면 유도전류가 세질 거고 그지? 약하게 천천히 밀리면 약하게 되겠지. 그럼 봐봐봐. 소리가 예를 들어서 소리의 파동이 이런 형태라고 해볼게. 횡파라고 하는 걸로 바꿨을 때 횡파로 바꿨을 때 이런 거라고 해볼게. 뭐 예를 들어서 와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파동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 뭐가 있어? 에너지 아닌데? 진폭. 골? 뭐 아는 거 다 나오지 그냥. 헤르츠. 자, 소리의 3요소. 소리의 3요소로 바꿔서 얘기해줄게. 매개체. 세기. 크기. 크기가 세기지. 길이. 높이. 진하기. 맵시. 맵시. 처음 들어봐? 깔끔하다 이거예요. 깔끔하다. 야, 너랑 나랑 똑같이 똑같은 노래를 똑같은 음으로 똑같은 세기로 해도 네 목소리 내 목소리 구분되지? 되죠. 모양이야. 파동의 모양이야. 파동의 모양. 같은 악기로 같은 음을 연주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가야금 소리지, 이건 기타 소리지, 이건 피아노 소리지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파형이라고 하는 소리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파동의 형태가 똑같은 음이다, 똑같은 높이다 라고 하는 거는 진동수가 같다라는 거의 의미고,
똑같은 세기, 똑같은 크기로 들린다는 거는 진폭이 같다라는 의미야. 이게 뭐를 뜻하는 거다? 파동의 모양, 파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파형은 보지 말고 진폭하고 진동수를 보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이 부분은 진폭이 조금 큰 상태지? 근데 여긴 진폭이 작은 상태. 여긴 진폭이 어마어마하게 큰 상태. 그럼 뭐야? 중간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라는 거야. 소리의 크기가 중간, 작은, 큰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진동수는 뭘 가지고 보는 거야? 진동수는 파동이 1초에 진동하는 횟수이자 얼마나 많은 파동을 만들어내느냐 이거잖아. 이게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진동수가 큰 거지. 그럼 여기는 중간 정도의 간격, 졸라 좁은 간격, 졸라 먼 간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음의 높낮이는 어디가 제일 높은 거야? 여기가 음이 가장 높은 음이고 여기가 가장 낮은 음이 되는 거야. 그냥 니네 목에 성대에다가 손 대고 엄청나게 저음 낼 때랑 고음 낼 때 생각해봐. 저음 낼 때는 그냥 진동이 느려. 저음 낼 때는. 근데 고음 낼 때는 어때? 진동이 막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 느낌 알잖아. 해봐. 할 때랑 고음은 못 내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내가 소리라는 파동을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이것이 그대로 진동판에 다 전달되겠지.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유도전류가? 중간. 세기는 중간. 그지? 그 다음에 유도전류가 교류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방향이 바뀌는 것도 중간 정도로. 여기는 방향이 바뀌는 거 졸라 빨리. 대신에 세기는 약하게. 그럼 이거는 유도전류 세기는 강하게. 근데 방향이 바뀌는 거는 느리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로 이런 파동이 만들어지면 유도전류도 똑같은 파동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똑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이거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가지고 마이크라고 하는 거라고. 소리를. 중파라고요? 뭐가? 소리가? 뭐 더 말이 필요해? 징. 도난방지 장치, 전기 기타, 금속 탐지기, 인덕션 레인지 이런 거 전부 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것이다. 전자기 유도로 저항에다가 전류를 엄청나게 강하게 흐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있으면 열작용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덕션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저항이 큰 도선이 감겨 있어, 거기 밑에.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를 때 어때? 엄청나게 열이 생기겠지? 자, 전기세 많이 나와. 자,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열이 나오는 인덕션인 거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덕션은 어떤 거냐면 인덕션 자체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야. 그냥 여기에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러면 냄비를 올려놨을 때 냄비의 자기장이 막 변하면서 냄비에 유도전류가 흐르고 그 유도전류로 인한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요 유도전류를 이용한 인덕션용 냄비가 따로 있잖아. 그냥 일반 냄비 올려놓으면 안 돼. 유리그릇도 올려놔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인덕션용 냄비가 따로 있어. 전자기 유도로 열작용이 생기고 열이 발생하는 그런 냄비가 따로 있다고. 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쭉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진도 나가는 거는 여기까지야.